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국감 제보를 위한 영상을 일단 한번 풀로 다 영상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속도 이상의 말 속도로 해서 영상을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아, 영상의 시간이 아, 너무 길어가지고 1시간 58분 42초예요.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 목도 좀 어, 정상적이지는 못하고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일단은 중간에 끊어서 할 수도 없고 뭐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포즈 누르는 거 일시정지하고 해도 되는데 연속적으로 어쨌든 한번 어,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음, P, PPT 자료는 토탈 뭐 한 30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게 이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은 자료로 넘긴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어, 주어진 내용 내에서 가능하면은 설명을 이어갔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예상 외로 저는 한 시간 한 20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58분 아까 27초라 그랬나요?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을 사람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는 10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앞에서 대부분 뭐 멈추고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한 3시간 가까이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차량 문제 때문에 갔다가 한 12시부터 해서 식사 잠시 하는 시간을 빼고 어, 6시까지 뭐 장장 최소 한 5시간 이상은 붙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조금 다시 재정립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영상은 기본적으로 뭐 오늘도 사실 한 3번 정도는 앞에 하다가 말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2시간짜리 정도의 분량의 녹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온당치는 못한 것 같아요. 2시간을 혼자서 내리 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어, 나머지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자, 아,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비유라고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예로 삼성전자를
누구나 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좀 언급을 했고 예로 들었고 이 삼성전자가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어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할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용역 발주를 줘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를 가지고서 제가 비유를 좀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한 기업 A라는 그에게 삼성전자의 모든 자산, 그러니까 예, 주로 돈과 관련된 거니까 통장, 계좌와 정책, 사업 기획이라든가 전략 등 이런 거를 정책 및 모든 사업 관련 문서를 이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한 이 기업에게 맡기겠는가? 당연히 아니죠. 이거를 저희와 그, 비교를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좀 적어봤어요. KOK 파운데이션이 실제로는 갑이지요.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KOK 플레이 앱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를 저희는 KOK 플레이 앱 운영, 그 다음에 KOK 플레이 플랫폼 구축, 계약을 한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영어로 분명히 파운데이션, KOK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회사명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고 우리는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봤고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M사 요거는 KOK 플레이 플랫폼 구축 요거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한테 보내준 SNS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기술 협약 또는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을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개발이라는 용어는 또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 운영, 유지, 보수인가 이 정도로 언급이 돼 있어요. 메인넷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요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요거는 M사와 같은 용역 계약, 이와 같은 용역 계약사에게 KOK 재단의 모든 자산, 오너 월렛, 스테이킹 월렛과 정책,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이런 게 KOK 파운데이션의 고유 권한이고 의무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재단 사업 문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 문서 보관에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다루는 그런 문서 보관 기한이 짧게는 좀 짧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는데 사실 ISO 9000 이 품질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저도 회사를 관둔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어, 문서 보관 기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 문서들을 재단에서 보관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사 주도하에서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모든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계약을 한 이 업체가 삼성전자의 자산과 정책,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 문서를 삼성전자가 이 볼 것도 없는 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기업한테 맡기겠느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와 관련된 계약서 확인을 위해 전 재단 이사장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 인수인계 및 자산, 원래 등을 인계해 줄 것을 1년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 10개월 정도 되지요. 재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하지만 M사는, M사의 회의는 2022년 6월 말까지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기업에서 특히나 이런 업무와 관련된 거는 칼같이 해야지요. 근데 이게 2022년 6월 말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24년 8월이에요. 8월 중순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전 재단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최 이사장 말고 토마스 프레이한테 이 업무 인수 인계를 했겠느냐? 천부당 만부당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토마스 프레이는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 역할이라고 봐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회의는 2020년 거래소 GBG를 시작으로 포코인, 데이터요, 바이비트와 같은 전 세계 탑티어 10위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고 총 10여 개의 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그 성장세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경 주식회사 M사가 해외 법인 미디움 리미티드 뭐 여기 이름이 바뀌어서 메타엠 리미티드 홍콩 법인이지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포르 법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이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주식 한 주 발행하고 그 한 주가 1달러라는 거지요. 이런 업체 해외 법인들 이름만 앞세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재단 위에서 그들이 소유한 사기업처럼 현 시점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 재단 이사장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알아보았으나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병을 치료하러 미국에 간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망치듯 간 후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를 못하고 있으며 2023년 대응 고발 조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체 고발자 대표인 후제백에게 저죠. 재단과 관련된 정보와 특히 스테이킹,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요. KOK는 지금 의미 없지만 스테이킹 자산의 입출금 통계 내역서까지 제공하여 법적 대응 증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게 왜 이거를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뤄야 되는지를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비유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반드시 좀 저쪽에다가 이게 국감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그 다음에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찰이든 또는 언론사든 그런 쪽에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서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최대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 2시간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어떤 미친 회사가 어떤 미친 이 조직의 대표가 하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는 아닌데 기술적 지원을 해야 되는 본연의 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는 없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후에 이렇게 이제 내용 전개를 하면서 피해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그 피해 규모를 봤을 때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만한 예를 들어서 3조 원이라는 돈을 평생이 지나가더라도 만져볼 수 있는 금액이냐. 이 웬만한 기업의 매출로도 3조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나름 그 회사의 규모가 엄청나야 돼요. 1년 동안 그것도 매출을 올려야지 달성이 될 수 있는 게 3조 원이라는 돈인데 그거를 앱 하나 개발을 해놔놓고 홀라당 처먹을 수 있느냐. 또 열받네. 음, 이게 아, 정말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 영상을 이 줌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으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날 정도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 모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칼로 또는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죽인다는 게 이것만 살인이 아니고 이것도 살인에 해당이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자살인가요? 자살을 하도록 어떠한 가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자살 경우가 아니고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에 그것들은 살인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인체에서 내 몸에서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해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질병을 유발한 그 정말 암 같은 존재,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전염균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 암덩어리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 전염균 자체도
균 자체도, 병균 자체도 죽여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죽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지금,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병들은 약이나 아니면 운동, 또 뭐 식이요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치상으로나 뭐 그 기록물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수사를 담당한 그런 경찰의 수준, 이해도, 그 지식의 정도,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정말 아, 실제로 모든 거를 경험한 저로서는 정말 이제 뒷골이 땡기려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 피를 말려요.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쥐어받고, 마음 같아서는 너 같은 인간이 뭘 한다고 끔찍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요. 욕이라도 엄청 하고 싶고요. 근데 이 가해자라고 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어떠한 입장문에 KOK 프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전 세계 어디서도 같은 내용을 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조사도 뭐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뭐 일단 제가 그대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KOK 플레이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수사하지만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고 전 세계 어디서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군. 이와 같이 이런 거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겁대가리 상실이지요. 업무수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러한 범죄로 해서 정말 제가 거기에 이제 피해자의 그 형태를 좀 설명을 했는 거에 실제로는 10대도 있고 해서 80대, 90대까지 있잖아요. 통상은 60대 이상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들이고,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좀 모아놓은 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 거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재단, 운영사, 어떠한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이 거기에다 돈을 처박아 넣은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네들이 한 게 있느냐.
사람이 모이는데 어떠한 기술력만 가지고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재단 이사장 뭐예요? 그것들은 그냥 돈 받아 처먹은 것밖에 없어요. 운영사? 앱이 그 운영할 거 뭐 있어요? 그 미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그것들을 옹호하는 인간들, 거기 밥 차 갖다 주고 했던 그런 것들, 그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이 병신 아니면은 그게 할 짓이에요. 지들의, 지들의 자산을 다 까먹고 그것도 지금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네들이 자산 이전한 거 피스타로 수합했잖아요. 그럼 개혁회의는 누구 거예요? 개혁회의는 본래부터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탑티어 3개가, 탑티어 10 속에 3개가 있었고 그거는 이미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합을 해주고 나서 그 개혁회의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불로 태웠어요? 아니요. 그거 분명히 어디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어, 제가 KOK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계산을 해본 게 0.00059 달러 곱하기 1360을 하니까 0.8원 정도가 돼요. 1원이라고 칩시다. 6억 개라고 치자고요. 그럼 6억 원이에요.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했을 때, 그 K스타, KOK, 그거 만들어내는데 돈 들었어요? 케이스다 돈 들었어요. 슬쩍 주고 슬쩍 가져와고 그거 본래 KOK 재단 소속 거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지금은 수박이 해야 돼요. 소각 지갑에 소각 지갑 뭐 어떤 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더스캔 들어가면은 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소각 지갑은 프라이빗 키가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소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뭐 5억 개든 6억 개든 어쨌든 자산 이전을 하고 그걸로 지들이 뭐 인플레이션 발행해가지고 또 뭐 가져가고 했는 거 그거 전부 다가 수합을 시켜줬죠. 그럼 KOK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수합을 시켜준 주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소각이 돼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이 한 개 지금까지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요. 건물을 아파트를 몇 채를 뭐 1만 호든 2만 호든 지었어요. 거기 입주하는 하겠다는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그거 유령 아파트예요. 그것들이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전통적인 기업은 대표이사부터 해서 임원들이 있고 거기에 뭐 좀 이제 상위 직급자가 있고 중간 직급자가 있고 하위 직급자가 있고 생산직이 있고 그다음에 뭐그
영업을 하는 쪽으로 대리점 직원들, 뭐, 그 본사의 직원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어, 그, 뭐, 매장을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고용한, 판매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품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적으로 파일럿 라인도 뭐 돌려보고 해가지고 또 문제점 찾아내고 그거를 개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생산을 해도 된다. 그럼 그 사이에 또 뭐 이 제품은 월 그 전원을 그대로 쓰니까 이거는 감전의 위험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분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해요. 생산하면서도 그 공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또 개선점이 또 되면은 생산 라인을 또 약간씩 개선을 하는데 또 돈이 들고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생산을 해요. 그 생산을 한 거를 생산이 샘플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영업사원들이 전 세계로 뛰지요. 국내도 뛰지만은. 그리고 광고도 띄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돼가지고 오다가 나온 만큼을 이제 판매지로 다 날려보내죠. 날려보내면 거기에서 이 제품들을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해놔놓고 거기에서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팔았는데 문제가 되면은 또 케이스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또는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대일 교체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도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그 일련의 것들을 그 조직 회사에서는 그거를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 회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의 운영이지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하나, 이거, 어, 하나 개발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거기에 운영체계가 다른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해도 얼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운영비 얼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해놔놓고 그거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10일인가 그때쯤에 쇼핑몰에 대한 점검 들어간다고 했는 게 한 세 번, 네 번 바뀌면서 기한이 있다가 나중에는 기한이 없어졌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고. 기존에 있던 것도 날려버린 거예요. 누가? 얘들이 뭐 KOK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야기한 게 제 의견이지만. 근데 그것 말고는 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이유 자체가 그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KOK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들이 받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입장문이라는 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KOK를 단 한 개라도 어디서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재단도 그렇고 지들도 용역비로 받아가는 게 KOK인데 한 개도 내보내질 않았다. 근데 매출이 2019년도 제로, 2020년도 3,840만 원, 2021년도 160억, 2022년도 177억, 2023년도 95억, 93억. 딴 데서 매출을 올리느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웃기 쌓는 소리 아닌 거 알았잖아.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개요계에 한 개도 안 팔았어. 매출을 어디서 한 것도 없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재무제표에 보면은, 감사자료에 보면은, 부채율이 줄었어요. 그럼 대출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로또 맞았나요? 로또 맞아도 뭐 10, 10억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인원이 100명, 150명, 200명, 300명 그런 뭐 평균적으로 5천만이라고 하면은 그게 1년, 2년치가 제로였잖아요. 영원이나 3,840만 원이나 뭐 그거 전부 다 영원히 쏜 거죠. 기업에서 그 정도 규모에서. 그러면 2년 동안 300명이면은 300억이 필요했어요. 뭘로만? 인건비로만. 그럼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시계 보면은 5억짜리 차고 다녀요. 5억짜리. 그 다음에 거기에 옛날에 그, 그 회사 지하 주차장에 누가 가가지고 보니까 외제차가 5대가 있더라. 뭐, 포르쉐, 뭐 하는데 전 잘 모르겠고. 기사도 달려있지 않았어요? 머리 뻑뻑 밀은 사람. 그 사람이 기사래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런 중소도 아니고 그건 소기업이죠, 사실. 매출이 없는데 무슨 중이 들어가겠어요. 이와 같이 뭐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는 그런 회사가 굴러온 게 우리 스태킹 하는 거 스태킹 해놨던 그 지갑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앱을 개발을 했느냐. 제가 거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재단으로부터 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문가 중에서 또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하고도 미팅을 가졌고 거기에서 아직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다 풀리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너무 모르니까 아니면은 돈으로 매수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수당했다. 강남 일대에는 코인 사기꾼들한테 엄청나게 매수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검사로 해가지고 그런 업무만, 코인 사기만 전담을 하다가 변호사로 나가고 그 사기꾼들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로 일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 코인 사기는 최소 단위가 뭐 수십억 이런 것도 아니고 수백억, 뭐 수천억, 뭐 이렇게 가버려요. 얼마나 수익률가 크겠어요. 이런 사건을 정말 대가리를 머리채를 뜯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피해 규모가 크면은 제대로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이 사실은 뭐 그 업무 그 과중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일에는 있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어디에 더 많은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피해자가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피해자가 크고 이런 거는 이슈화 되는 거잖아요. 이슈화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그 사회적 물이라든가 피해자의 그 고충이라든가 뭐 이런 게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이 사건에 대한 현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저게 그 들여다보고, 모르겠으면 묻고 해야지만이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의 녹이라고 하는 그 녹의 원천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피해자인 우리도 있고, 세금 다 낸 거 가지고 걔들이 그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일한 만큼. 근데 아니잖아요. 수사종결 이야기 나왔죠. 울산경찰청은 넘긴다고 이야기하지요. 시작과 동시에. 정말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8시간을 논스톱으로 하라 그래도 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오늘 2시간 이야기하는데 모자라지요, 사실. 저는 모자라는데 듣는 쪽에서는 시간을 그만큼 할애를 하겠느냐는 거죠. 답답한 거는 우리예요. 미친 것도 우리예요. 제가 늘 이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니들 시부리라. 니들 뭐 기록물 막 빵빵 내놔라. 다 우리한테는 저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뭐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용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밝은 미래를 그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하면 좀 기다리면 뭔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대가리 같은 것들은 그거를 말꼬리 잡는데요. 그런 돌대가리들은 말꼬리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말꼬리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반박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아니 좋은 소리 하면은 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인상 찌푸리고, 주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뭔지, 이게 말인지 똥인지 뭐 욕인지 병신 같은 표현인지 그것조차도 분간 못하는 것들이 지금 저것들을 저만큼 키워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했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법이 없다고요? 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것과 관련되는 그놈들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왜? 제가 본 내용으로는 걔네들이 짓거리고 내뱉은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참 어리숙들해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우리는 부끄러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도 사실 몰라요. 왜? 내가 이거를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것들이 전략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기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쿠코인이든 바이비트든 바이비트가 지금 완전 뭐 상장 폐지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쿠코인이 전 세계 한 거의 한 700개 가까이 되는 거래소 중에서 탑10이에요. 게이트아이오가 7인가 그래요. 바이비트가 3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최소 웬만한 것들은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장사에 그, 저기,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는 게 거꾸로 폐지가 된다? 어떻게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우상향을 아주 낮은, 이제 그 경사도가 낮은 슬로프로 해가지고 우상향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2022년 2월 26일 최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은 거의 뭐 플랫하게 이렇게 그 플랫하게 그냥 평평하게 뭐 이 뭐 여기서 움직여 봐야 0.0005에서 0.001달러가 된들 표시가 나요. 그래프에서 보지도 않나요?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들을 상대로 하는 저로서 그 다음에 내용을 아는 저로서는 열 그냥 뭐 그 걔들 이야기만 나오면은 일단은 기분부터 나쁘고 막 이 화부터 나고 그래요. 저는 사적으로 또는 설명회 통해 가지고 저를 만나본 사람들이 제가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어디 표현대로 뭐 하자면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이 영상 하나 뭐 올리고 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뭐 소위 말해서 이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몇 개 치고 하는 이런 인간으로 뭐 간주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면 그것들이 더 그런 키보드 워리어 아니에요? 저는 필요한데 다 가요. 그리고 걔네들하고 저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파악에 대해 가지고 이 깊이 있게 따져보고 어,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만큼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 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상으로라도 그 다음에 지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거를 지난 부산 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을 그 정리한 첫 번째 장 하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 정보 내용을 공유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정말 에, 또 열받고 그놈들을 생각을 하면은 열받고 정말 이가 깔리는 인간들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독대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한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늘로 솟았는지 다 수목을 했잖아요. 독대. 쥐들이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 수반 정도 되거나 뭐 정말 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갖고 독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 미팅 끝나고 나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노 드래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해시 베가스가 어떻고 저떻고 하던 그 서머식이라고 하는 그런 새끼들 이게 지금 뭐라고 뭐 그 어디에 글이라도 올리고 있거나 뭐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 올리고 있는지 제가 그쪽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네요, 정말. 이 모든 게 허재백이 저놈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내용이 제가 오늘 봤는데 제가 올렸던 영상 개수가 509개예요. 509개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올리면 510개가 되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격 하락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영향은 가격 시장 그래서 가격에 저기 휘둘려요. 그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가격 하락이 됐다 그런 논리 갖다 대면은 정말 도끼 들고 가가지고 대가리 쪼고 싶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그 미친 것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기술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격을 뭐 어떻게 올릴 수 있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지는 거죠. 아니, 저는 저것들만 생각하면 정말 뭐 입에서 그냥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더 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싶은데 참고서 애둘러 가지고 지금 유화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더 열받지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유적으로 어, 이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